사면이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이라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없던 거로 하는 거라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을 겁니다. 이번 사면에 대해 야권은 물론이고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비판하고 나선 건 이례적인 규모, 죄질도 그렇습니다만 무엇보다 조국 전 대표 등 대상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성도 않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구치소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사법부 판단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결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조 전 대표에 대해 1, 2심 재판부 모두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잘못에 눈 감고 반성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도 시종일관 입시비리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부로부터 진실을 증언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윤미향 전 의원도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혐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후원자들께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부 후원자들의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화해 권고를 했지만 윤 전 의원은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후원자 측이 사면은 후원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복권 대상에 오른 은수미 전 성남시장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았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에 이어 시민단체 한국여성정치 네트워크도 범죄자들 주권 회복을 위해 국민 주권을 내버린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이번 사면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앞에 좀 비켜주세요. 정치 연안에 한 발 더 들어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정치 더 시간입니다. 조선일보 배성규 정치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조국발 정계 개편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면이 되면 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 같으십니까? 네, 이 조국을 바라보는 여권의 시선은 양갈래입니다. 이 한 식구였고 지금도 우호 세력이다 이런 시각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호남 텃밭을 두고 싸울 경쟁자다라는 시각인데요. 네. 사면은 속전속결을 했는데 친명의 불안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친명 핵심 위원은 이 조국은 협력자지만 동지는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사면 후 곧바로 독자적인 정치 활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이 당장은 아마도 조국당 대표를 맡아서 당 재정부에 나설 것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내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 등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중앙정치 무대로 나설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서울 부산시장 출마 가능성도 있는데 이거는 후순위라고 합니다. 네, 그럼 서울, 부산 시장 출마는 다음이고 국회부터 오겠다 이런 뜻인 거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민주당은 조국당과의 합당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국당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조국당에 합당하자고 하면서 지방선거, 총선, 대선도 함께 치르고 정권 재창출도 함께 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조국당은 당장 합당할 생각은 없다. 선을 긋고 있는데요. 지금 합당론에 끌려 들어가면 이 독자 생존은커녕 당이 형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자강을 통해서 몸집을 키우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일부에선 양당 구도를 깨는 3당, 4당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호남에 뿌리를 내려서 민주당을 대체하는 세력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방선거에서도 호남에서는 민주당과 경쟁을 하고 네네. PK는 후보 단일화를 하고 다른 지역은 민주당이 협력하겠다 이런 다각적인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여권의 심장부라고 호남을 말하는데 거기서 조국당의 인기가 큽니까? 네, 아무래도 지지세가 상당해 보입니다. 이른바 사투리로 쩐하다고 하죠. 짠하다. 예. 네, 동정론이 큰데요. 제가 작년에 그 영광 보궐선거 한번 가봤는데 네네. 그 당의 후보 지지도는 높지가 않았는데
조국 개인에 대한 지지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래도 조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조국 사면 때도 울컥했다고 하는 호남인들이 꽤 많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조국이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면 호남에서 어느 정도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에선 경계심이 상당합니다. 자, 뭐 사면은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이 경계하는 그런 일이 네. 생기는군요. 자, 근데 여권의 친문 세력이 합쳐지면 조국발 정계 개편까지 가능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전망 어떠세요? 일단 그 민주당 내에 현역 친문 의원들 하면 20명이 될까 말까 합니다. 네네. 근데 이들이 당장 조국 중심으로 뭉치기는 힘들고요. 예. 근데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의 강력한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에서 비명 행사했다고 하죠. 그런 친문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선거에서 이들이 뭉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관건은 결국 조국이 원내에 다시 진입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호남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아마 강력한 바람이 불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이 조국당이 범여권 소수당을 규합해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지도 관심인데요. 대선 때 교섭단체 요건을 낮춰주는 방안을 얘기했었었죠. 예. 근데 민주당이 해줄진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호랑이 새끼를 키울 거냐 이런 걱정인 거죠. 예. 근데 조기에 이 뭐 다음 차기 경쟁이 벌써 시작된다 이런 우려도 일부에서 있습니다. 이게 국정 운영에 부담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요. 이 조국 전 장관이 이 대중성, 흥행성은 있는데 네. 입시 비리와 내로남불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국민 거부감이 큽니다. 네. 더구나 이재명 정부 지금 출범 2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가 잠재 주자를 거론은 되지만 네. 아직 이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빠르다 하지만 네. 조국 바람이 현실화하고 또 정청래 대표가 또 독자 목소리 내고 그러면 원심력이 커지거든요. 아. 이건 대통령한테 결코 달가울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친명 핵심부는 다른 얘기도 하는데요. 예. 범여권 2인자 경쟁이 거꾸로 이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 얘기하는데 2인자들이 충성 경쟁을 유도하면 레임덕이 아니라 오히려 영향력이 커진다는 그런 바람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2인자 이야기 한다는 게 좀 너무 맞습니다. 앞질러 간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하튼 조국 전 장관이 사면되면서 정치권이 변동을 가져올 수밖에는 없다 이런 결론이 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배 에디터 잘 들었습니다.